손흥민 클럽 영입 제한 거절은 실수? 토트넘 졌는데 손흥민 살라 능가 최고 선수 평가 이유.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 중 대다수가 매각 대상으로 지목됐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극적으로 리그 4위를 차지하며 오랜만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 복귀했다.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와 UCL 준우승에 도전했던 것처럼 이전의 토트넘으로 돌아가는 듯했으나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의 경기력의 결과까지 챙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6위에 위치해 있는데 7위 아스톤 빌라와 8위 브라이튼에 언제든지 6위 자리를 내줘도 이상하지 않다. 지난 시즌과는 달라진 감독의 전술 탓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팀을 떠났다. 그러나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난 이후에도 토트넘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의심의 시선은 사령탑이 아닌 선수들에게 향하는 중이다. 실제 토트넘에는 기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선수들이 많다.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 등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일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영국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어떤 선수들을 매각하고 어떤 선수들을 지켜야 하는지 분류했다. 매체는 위고 요리스,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자페 탕강가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요리스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매체는 라이언 세세뇽과 이반 페리시치도 팀을 떠나야 한다고 짚었다. 미드필더들은 대부분 남아야 한다고 했다. 파페 사르 정도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은 모두 팀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격진에서는 케인이 떠나야 한다고 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케인은 우승 트로피를 원하고 토트넘은 그런 케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힘든 팀이기 때문이다. 매체는 토트넘이 1억 파운드, 약 1685억을 번다면 이를 팀 리빌딩에 사용해야 한다, 라며 케인의 이적료를 팀 리빌딩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남아야 한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었지만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다. 손흥민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시아와 한국에서의 인기 덕에 상업적 가치도 훌륭하다, 라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2. 손케인 플러스 이강인 조합. 정말 가능한가? 바이아웃 전쟁 승리자는 누구? 이적설이 무성한 이강인, 마요르카가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과 A 대표팀 유니폼이 아닌 순백의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을 같이 입고 정말로 뛸까?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29일 한국 시간 이강인의 영입전에서 토트넘이 유리하다. 최근 프리메라리가에서의 활약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이 시작됐지만 토트넘이 영입전에 선두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강인은 2025년 여름까지 마요르카와 계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팀을 떠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숱한 이적설에도 떠나지 않았고 마요르카 구단 경영진과 감정 싸움까지 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을 격하게 아끼고 있다.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3천만 유로, 443억 원로 누구나 베팅 가능한 금액이다. 마요르카는 헐값에 이강인을 내주기 싫어 재계약으로 몸값을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이강인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토트넘이 이강인을 영입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입대껏 양팀 사이에 선수 이적은 사례가 없었다. 선수와 현금을 얹은 트레이드나 순수 현금이냐는 방식의 차이만 존재한다. 지난 27일 아틀레티코전에 1에서 2로 지고 있던 후반 11분 교체 출전했던 이강인이지만 화려한 드리블 성공으로 놀라게 했다.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가 아닌 이상인이
프리메라리가 내에서 가장 뛰고 싶은 최선의 팀이 아틀레티코라는 점에서 이후 이적설이 불거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틀레티코는 첼시로 임대를 보낸 주앙 펠릭스의 완전 이적으로 얻은 이적료를 이강인의 영입에 쓰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강인 영입으로 한국 등 아시아 시장 마케팅에도 활용 극대화라는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매체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국가대표 동료 영입 가능성이 있다.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미 관심을 보였기에 상당한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진단했다. 에스턴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등이 이강인 영입을 원하고 맨체스터 시티까지 뛰어든다는 정보다. 토트넘은 아르나우트 단주마를 비아레알에서 임대해왔다. 단주마의 완전 이적이 어렵다면 이강인의 영입 가능성도 꿈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3. 손흥민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플러스 1 도움 활약. 토트넘 리버풀의 3에서 4 패배. 추가 시간 결승골 헌납.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3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대기록을 작성했다. 하지만 소속팀 토트넘은 추가 시간 결승골을 험납해 고개를 숙였다. 토트넘은 1일,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2-23 EPL 34라운드 리버풀과 원정 경기에서 3에서 4로 패했다. 0에서 3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3에서 3동점까지 만들었으나 막판 집중력이 무너진 탓에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내줬다. 뼈아픈 패배였다. 이날 패배한 토트넘은 16승 6무 12패, 승점 54. 승점 54에 머무르며 리그 6위로 떨어졌다. 리버풀, 승점 56에 5위 자리를 내줬다. 4위 진입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4위 맨유, 승점 63와 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태다. 게다가 맨유는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렀다. 현실적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노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험난해 보인다. 리버풀이 1경기를 덜 치렀고 6위 에스턴 빌라, 승점 54, 7위 브라이튼, 승점 52, 위 추격도 매섭다. 브라이튼의 경우 토트넘보다 3경기나 덜 치렀기 때문에 언제든 역전이 가능한 위치다. 토트넘은 최근 4경기 1무 3패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팀 패배에도 손흥민의 활약은 빛났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몰아쳤다. 후반 32분 토트넘의 추격을 이끄는 골을 기록한 것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 히샬리송의 동점골을 도왔다. 골대를 2번 강타하는 불운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6에서 17시즌부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다. 또 EPL 개인 통산 103골을 기록해 레전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의 다음 목표는 또 다른 EPL 레전드 공격수 디디에 드로그바, 104골, 위 득점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해리 케인, 데얀 쿨루셉스키와 스위톱 호흡을 맞췄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손흥민에게 평점 7.60을 부여했다. 토트넘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이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푸몹의 평점도 8.15 좋았다. 영국 90MIN은 늦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3시즌 연속 안필드에서 골을 터뜨렸다. 며 평점 8을 주었다. 또 토트넘은 이반 페리시치, 페드로 포로를 양측면 윙백에 배치했고 피에르 호이비에르와 올리버 스킵이 중원을 조율했다. 3백은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였다. 골문은 베테랑 프레이저 포스터가 지켰다. 3-4의 3포메이션이었다. 리버풀은 4-3의 3포메이션으로 맞섰다. 공격진의 루이스 디아스, 코디 각포, 모하메드 살라, 미드필더의 커티스 존스, 파비뉴, 하비 엘리엇이 출전했다. 포백은 앤디 로버트슨, 버질 반 다이크, 이브라히마 코나테, 알렉산더 아놀드, 골키퍼는 알리송 베커였다. 토트넘은 시작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 전반 3분 만에 실점을 기록했다. 상대 아놀드의 크로스를 받은 존스가 왼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 수비진의 집중력이 아쉬웠다.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에 신경 쓴 나머지 반대쪽에 있던 존스를 놓쳤다. 토트넘은 전반 5분에도 추가골을 허용했다. 살라의 스루 패스에 측면 수비가 무너졌고 이어진 각포의 크로스를 디아스가 발을 갖다 대 골을 뽑아냈다. 토트넘은 지난 23일 뉴캐슬전 1에서 6참패 기억이 떠오른 순간이었다. 당시 전반 21분 만에 5골을 내줬다. 토트넘은 전반 15분 살라에게 페널티킥 골까지 내줘 0에서 3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뉴캐슬전과 달랐다. 토트넘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추격의 시작을 알린 건 손흥민이었다. 전반 39분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침착하게 슈팅을 날려 골키퍼 알리송을 지나쳐 골문 안으로 향했지만 상대 수비수 반 다이크가 가까스로 걷어냈다. 손흥민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토트넘은 전반 40분 케인이 만회골을 뽑아냈다. 페리시치의 플레이가 좋았다. 반다이크를 제쳐내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케인을 향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다. 전반 41분 쿨루셉스키의 슈팅은 알리송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전반 44분 손흥민도 좋은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삼켰다.